월요일 스몰캡 연구소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경원 운용역입니다. 운용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IR 기업 탐방 다녀오셨죠? 네.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은 스몰캡 연구소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바이오 업체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군요. 최근에 바이오 업체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 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01년도에 설립된 국내 최대의 세포치료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태고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나 또 뭐 급등락하는 어떤 하루의 시세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주 소개하면서 별로 언급은 안 됐던 기업인 것 같아요. 네. 많이 오른 감은 없지 않아 없습니다. 왜냐면 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 이제 바이오 섹터 중에 바이로메드라던가 아니면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이제 신약을 좀 모멘텀으로 좀 하는 회사들인데 태고사이언스는 이제 신약을 기반으로 한다기보다는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히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실적을 좀 쌓아주는 회사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이 회사의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칼로덤이라고 하는 세포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화상을 당하게 되면 화상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를 이제 세포를 배양해서 그 세포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피부에 이식을 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칼로덤이라고 하고 그리고 홀로덤이라고 하는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세포 치료제 바이오 회사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로 B2C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병원 쪽으로 그렇죠. 납품을 해서 네. 주로 실적을 내고 있겠네요. 네. 분위기 좀 어떻던가요? 네, 우선은 IR을 다녀왔는데 IR이 여러 회사들이 IR을 했습니다. 초반에 이제 첫 시간에 IR을 했던 기업이 이제 루트로닉이라고 하는 오늘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내고 있는 회사고 네네. 그 회사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고 두 번째로 이제 태고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이제 IR을 했는데 그쪽도 루트로닉보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 참여자들이 관심이 굉장히 좀 많았던 기업이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루트로닉과 함께 IR을 했었군요. 알겠습니다. 태고사이언스 상장된 지는 8개월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던 그런 바이오주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평가해 볼 항목 밸류에이션입니다. 전구 하나입니다. 네. 매력이 없나요? 네, 바이오 섹터를 밸류에이션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면, 태고사이언스도 지금 제가 추정한 밸류에이션이 지금 올해 예상 실적이 순익 기준으로 한 20억 정도, 네. 정도 추정을 했는데, 요 기반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ER을 계산을 해보면, 2015년 PER은 74배가 나옵니다. 74배가 나오는데, 굉장히 좀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바이로메드가, 퍼가 4,700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요? 네, 시가총액이 네. 거의 2조 5천억 정도 하는데 순이익은 적자고 이제 그 매출액도 100억, 200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네.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PER을 계산할 때는 그 EPS를 계산해서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EPS는 주당 순이익이 아닙니까? 그러면 순이익을 나누기 이제 그 발행 주식 수로 나누면 EPS가 나오는데 순이익은 당장 2015년에 실적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2014년에 실적이 흑자로 나왔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퍼로 계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이오업체는 사실상 밸류에이션은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네. 밸류에이션으로 가는 기반의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전구 1점을 좀 평가를 하시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바이오 제약주들은 지금 신약을 출시하거나 미국이나 해외에 이제 곧 진출한다 혹은 삼상에 들어간다 이런 그렇죠. 것들로 주가가 아주 크게 가고 있는데 네. 그럼 태고사이언스는 어떤 것으로 또 주가가 견인될지 항목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항목은 성장성입니다. 태고사이언스 성장성에 대한 평가 전구 4개입니다. 네. 성장성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업체는 특히나 이제 성장성이 가장 좀 중요한데,
이 회사의 기본적인 사업 구조는 이 칼로덤과 이제 홀로덤이라고 하는 세포 치료제, 그러니까 화상을 당했을 때 피부에 이식하는 그 세포 배양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에 이제 가장 매출 비중이 큰 게 이제 85%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칼로덤이라는 이제 제품입니다. 이게 2도 화상이 당했을 때 세포 그 이식을 해서 요 세포가 하나만 있으면 여러 가지 계속 반복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이식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기반인데, 단순하게 지금 자체는 뭐 화상을 입은 데에 쓰이는 주 목적이 되겠지만, 나중에는 조금 확장이 되게 되면 뭐 피부가 약간 뭐 검으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피부를 이식해서 하얀 걸로 이식해서 뭐 약간 미용 목적으로도 네.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세포 이 기술 자체만 가지고 있다면 다양한 확장성이 좀 가능하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칼로덤이라는 제품 자체 85%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 제품 자체는 화상 치료제로 주로 쓰이고 있지만, 향후에는 회사 측에서도 약간 좀 미용 쪽으로나 다른 쪽으로 확장성을 아무래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미래, 그리고 장기적인 이 기술력에 대한 확장성을 좀 주목해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아이템에 대한 평가 보시죠. 아이템 역시 전구 4개입니다. 그 무한한 확장성 얘기하셨지만 그게 진짜 얼마나 장기가 될까. 사실 그렇죠. 지금 딱 들었을 때는 피부 하얘지고 싶죠.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정말 큰 바람이어서 네. 화이트닝 제품들 많이 쓰시는데, 네. 그렇다고 뭐 세포를 이식할 만큼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네. 지금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이 미용 목적의 화장품이 약간 좀 비싸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비싸니까 화장품 사기도 좀 벅찬데, 뭐 세포 치료제를 사서 뭐 이식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업에 좀 집중을 하는 부분들이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좀 봐야 된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우선 아이템 같은 경우는 칼로덤과 이제 홀로덤이라는 제품이 네.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로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상을 생각을 좀 해보시면, 화상은 뭐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재해를 약간 좀 입으시는 분들이나 산업재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약간 좀 치료제를 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2도나 이제 3도 쪽 화상이 전반적으로 좀 이루어지는데, 이쪽은 시장 성장성이 연평균 기준으로 보면 한 5% 정도 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뭐 크진 급성장하는 않네요. 급성장하는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죽지 않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가운데, 여기에 뭐 상품을 계속 하나씩 붙이고 있는데, 뭐 칼로덤이라던가 홀로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미용 목적의 그 세포 치료제도 지금 개발을 좀 하고 있고, 이런 네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쌓아가는 구조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이제 화상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성장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좀 중기적으로 꾸준히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좀 영위를 한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홀로덤 같은 경우는 뭐 이 자기 피부를 이 추출을 해서, 그러니까 환자의 피부에 정상적인 피부를 추출을 해서 이쪽에서 뭐 다른 뭐 화상을 입은 데라던가 이런 데를 이식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도 중기적으로 다른 분야에 좀 확장성이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된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이 회사가 좀 중요한 부분들은 국내 이제 세포 치료제 시장에서는 점유율 35% 정도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경쟁사 같은 경우는 뭐 메디포스트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쪽 회사들 대비해서 MS 1위를 가지고 있는 확고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아이템 알아봤고요. 다음 업황에 대한 평가 보시죠. 업황에서는 전구 3개가 떴네요. 네. 업황은 뭐 플랫하게 성장하는 회사다, 좀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총 매출액 기준으로 역성장 없이 꾸준히 성장을 좀 하는 업황을 좀 지니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상 시장 같은 경우 연평균 한 5%대 꾸준히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2011년도에 562억 원 매출을 시작을 해서 2012년도에 636억 원, 그리고 2013년도에 631억 원, 그리고 2013년 작년에 674억 원까지 역성장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네. 꾸준하게 성장을 좀 했었던 회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뭐 계속적으로 성장을 좀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뭐 아까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 마진 자체가 거의 뭐
20% 후반의 영업이익률을 좀 찍어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씩만 늘어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는, 왜냐하면 이익률이 워낙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포치료제라는 게 세포 하나만 있으면 반복 생산, 무한 생산이 좀 가능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메리트로 좀 작용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뭐 꾸준히 안정적으로 좀 성장하는 바이오 회사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태고사이언스 트렌드와 리스크 살펴볼까요? 트렌드는 세포치료제, 화상치료로 분류해 주셨고요. 세포치료제죠. 그렇죠. 바이오 쪽이고요. 네. 리스크는 경쟁 제품 확대입니다. 저는 얘기 쭉 들어봤을 때 안정성은 있는 건 보이고요. 마진도 좋은 건 알겠는데 좀 더 성장성을 보이려면은 뭐 해외 진출을 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지금 국내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고, 해외 쪽에 세계 시장 점유율은 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30% 이상의 지금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지만 세계에서는 약간 좀 뒤처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격 경쟁력이 세계에서 좀 인정을 좀 나중에 좀 받게 되면 시장에 대한 뭐 점유율을 갖고 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약가 인하 영향을 좀 받아서 세포치료제 가격이 약간 좀 인하가 됐습니다. 근데 한 동그라미 이 동전 한 500원짜리 크기 정도의 세포치료제를 이식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이 회사의 제품을, 그러니까 태고사이언스의 제품을 이식을 하게 되면 한 45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경쟁사, 이제 글로벌 경쟁사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이상의 가격이 좀 들기 때문에 이쪽이 제품만 어느 정도 영업력만 좀 확대가 되어줘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가격 경쟁력이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 점유율을 앞으로 3%밖에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확대가 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면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해외 진출 본격적인 행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우선은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글로벌 시장에 약간 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영업력 자체가 약간 좀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약간 이제 좀 틀어서 동남아 쪽, 동남아시아 쪽에 지금 좀 진출을 하고 있고, 포커스는 이제 국내와 이제 동남아 쪽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 주가 얼마까지 보시나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에이션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흐름을 기술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 한 38,700원 정도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4월 13일 날 고점을 만들었었던 당시가 고점이 44,300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설명드릴 때 연평균 기준으로 아까 그 매출액을 약간 잘못 말씀드렸는데, 작년 매출이 674억 원이 아니고 67.4, 그러니까 67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평균적인 밸류에이션을 한 70배 정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제외하고 고점을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 13일 날 고점을 계속 꾸준히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요 선을 그대로 끄면 한 52,000원 정도의 정고점이 다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라인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본다면 목표 주가는 52,000원 정도로 설정이 되고, 그 전제는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 회사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16억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추정하는 영업이익은 23억 원 정도로 추정을 좀 하고 있고, 순이익으로 보면 한 20억 원대 흑자를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제외하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술적 상단 라인을 선으로 이으면 목표 주가, 단기적인 목표 주가가 좀 나온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목표 주가는 타겟 적용하면 52,000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성이 돋보이는 줄기세포 치료제 업체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몰캡 연구소였습니다.